김성환의 시사야.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인 18년 동안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상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닷새가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중단을 전격 선언하면서 미국과 탈레반 간 평화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프간 평화가 또다시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이면 시간엔 또다시 중단된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참 진짜 오래도 가네요. 네, 아직도 해? 약간 네,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원래 철수한다는 얘기도 좀 있었어요. 네, 네.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평화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언제 어떻게 벌어진 전쟁인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테러를 저지른 범인으로 알카에다가 지목이 됐는데 이 맞아요. 알카에다 세력을 비호했던, 왜냐하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숨어들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비호했던 당시 아프간 이슬람 극단주의 탈레반 정권을 섬멸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 등 다국적군이 2001년 10월에 시작한 전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이면 18년이 되는 굉장히 오래된 오래됐네요. 전쟁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과 영국군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들어갔는데 2001년 10월에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아프간 수도 카불을 점령을 했고요. 그 다음 해인 6월에는 과도 정부를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탈레반 반군이 섬멸된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아프간 전역에서 항전을 했어요. 게릴라전도 벌이고 그러면서. 그래서 네.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18년 동안 사망한 아프간인만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군 등 다국적군 사망자가 총 3,500여 명이고요. 이 중에서 미군 사망자만 2,700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이 들인 아프간전 비용이 7,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24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전부도요. 돈이네요. 네.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종전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으니까 작년부터 탈레반과 협상에 나섰는데요. 한 1년 전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프간 철군이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그 세계의 군사 대국인 미국이 네. 아프가니스탄 그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강대국의 소련도, 무덤이잖아요. 네. 네. 하고 소련 시절에도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했고 네. 미국이 뒤에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뭐 그것도 전쟁으로 승리를 했다고 할 수 없는 네.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게릴라전 워낙 지형이 복잡하고 네. 뭐 굉장히 험준하고 그래서 이 맥을 못 추는 것 같아요. 미국이 들어가든 소련이 들어가든. 그렇습니다. 예전에 영국도 그랬고 러시아도 네. 그랬고 다들 그랬죠. 네. 이렇게 해서 18년 동안 끌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이 됐는데. 그런 상황인데 빨리 좀 평화협상에 합의를 하면 좋겠는데 네. 평화협정 초안까지는 갔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9차례 협상을 해서 2일에 평화협정 초안에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아프간에서 135일 이내에 지금 미군이 한 14,000명 규모인데 1단계로 5,000명을 철수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미군 기지 5개를 폐쇄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대신에 탈레반은 알카에다 또 IS 같은 무장단체가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모의하는데 아프간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초안에 합의를 한 건데, 아프간 평화협정은 이렇게 미국하고 탈레반이 이런 내용에 서명을 하고요. 그 이후에 탈레반과 지금 아프간 정부가 종전 또 향후 정부 구성을 놓고 별도로 협상하는 일정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이 거부를 하니까, 워낙은 3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협상을 벌였어야 되는데 탈레반하고 미국만 계속 협상을 9차례나 벌여온 거예요. 근데 지금 탈레반이 그 아프간 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별도의 네. 정부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굳이 말하자면 친미 정부를 미국이 수립했고요. 들어가서 수립하고, 네. 그리고 탈레반이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탈레반 반군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표현을 하고, 아프간을 지금 정부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선거에 의해서 지금 아프간 정부가 구성돼 있긴 합니다. 근데 아프간 정부가 지금 협상에서 빠진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탈레반 측이 거부를 해서 그런데요. 2014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가니 대통령이 이끄는 아프간 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다, 불법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협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냐면 아프간 정부가 정부긴 한데 현지에서 별명의 카불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수도 카불에만 미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제외한 다른 주요 지역은 사실상 탈레반이 또 다시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아프간은 두 정부 체제나 다름없다. 이렇게 좀 국제 단체들이 이제 가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결국 자신들이 세운 아프간 정부를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익히 보여주는 그런 협상 전략인데요. 자국과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한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뭐하러 18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까? 지금 그렇죠. 친서방 정부를 세워놓고 그리고 탈레반이 사실상은 모든 통치를 하는 뭐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서방에서 빠지면은 그럼 바로 탈레반이 그냥 정부 전복하고 집권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전도 벌어질 수 있고요. 네. 그럼 다시 옛날로 데려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원래 미국이 협상을 시작한 거는 오바마 정부 때 아니었었나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4년에 아프간 전쟁 종식을 선언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16년까지 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해서 성급한 발빼기 전략이다 이런 비난을 받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미군이 빨리 나가버리면 탈레반의 영향력이 너무 확대되고 또 IS가 있었잖아요. 네. IS가 아프간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철수를 포기했었는데 이제 이어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선 공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탈레반하고 이제 협상을 벌이게 됐습니다. 어떻게까지 탈레반을 달랬냐면 아프간 이슬람 에미리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탈레반은 불법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근데 이슬람 에미리트라는 이 국가명이 탈레반이 96년에 아프간을 장악한 다음에 썼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역대로 미국 행정부가 이 탈레반 국가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NBC 방송이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평화협정 문서에 이 용어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탈레반이 외교 쿠데타에 성공한 셈이 된다. 뭐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초안까지 합의했다고 하면서 왜 또 그걸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러니까 5일 만에 이렇게 추가 협상을 중단한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최측근들이 초안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경파인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요. 계속해서 어떤 입장이냐면 탈레반은 신뢰할 수 없는 상대다라는 입장이래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계속 반대를 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조차도 지금 초안에 서명을 하면 탈레반의 합법적 실체를 인정해 줄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거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 이견이 많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걸 정리할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최측근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화당 핵심 인사들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네네.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거 부정적이라고 제가 표현드리는 게 네. 일종의 전략적인 측면을 네네.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 이렇게 막 흔드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네, 협상 방식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그 얘기도 당연히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 2월에 베트남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사람들이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갑자기 네.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협상을 중단하고 그래서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워낙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7일에 트위터에 8일에서 캠프 데이빗 대통령 별장에서 이 탈레반 그리고 가니 대통령 정부 측 인사랑 각각 비밀 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상을 중단한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비밀 회동이 추진됐다는 점에 미국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중단한 게 협상 전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측근들이 좀 안 된다고 말리니까 내가 나서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비밀 회동을 지금 준비를 했던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측근들이나 뭐 이런 의견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예측이 불가한 오락가락한 모습을 네. 또 보여준 거잖아요. 역시. 그래서 미국의 위상과 신뢰가 또다시 추락했다.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오로지 관심은 대선에 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내년 11월이니까요. 네. 지금 한 1년 조금 넘게 남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앞두고 외교 성과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지금 북한과도 안 풀리고 네, 있고요. 이란하고도 맞아요. 잘 풀리고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아프간 철군만은 대선 전에 성사시켜서 내가 이걸 해냈다. 오바마도 못했는데 내가 했다. 이거를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했는데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대규모 테러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선거를 의식해서 무리하게 철군을 하면 오히려 중동 지역의 테러를 부채질하고 미국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간 정부도 있고 반군도 있고 또 다른 군벌도 있고 그래서 미군이 나와버리면 혼란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과거에요. 네. 탈레반을 이거 테러 정권, 이슬람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들이라고 그래서 배척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평화협정을 하려면 탈레반 지도자하고 이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는 만나는 상황이 거죠. 적과.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또 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탈레반 지도자들을 미국 땅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문제인데 시기가 9.11 테러를 사흘 앞둔 시점에 워낙 회담을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점이었고요. 테러 세력을 인정하는 그렇습니다.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테러 단체와 회담을 하겠다고 말한 장소가 캠프 데이비드 별장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평화협상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9.11 테러가 났을 때 대책을 또 여기서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민들에게는 상징적인 장소인데 지금 시기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너무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아, 그러면 사전에 조율을 해서 네. 이 뭔가 메시지를 던지더라도 실현 가능하게 던지고 네.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덜컥 그냥 나 탈레반 지도자들하고 만날 거야 그랬다가 또 좀 있다가 나 아니야 나 안 만날래.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미국 내에서 계속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좀 고려가 되지 그렇고요. 않았을까 미국 싶거든요. 내보다 지금 아프간에서 테러가 굉장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프간 안에서도. 네. 지금 회담이 8일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일에도 폭탄 테러가 일어났고요. 5일에도 카불의 외교단지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에 왜 이렇게 테러를 벌이나 보니까 이 테러 단체들과 아프간 정부군 측도 마찬가지고요. 이 회담을 앞두고 평화협상이 성사되기 전에 어떻게든지 그 협상에서 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라는 거에서 이 테러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점을 들어서 어떤 테러 단체가 사람을 두고 이렇게 테러를 빌미로 이렇게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난을 내면서 나는 그래서 회담을 중단한다 이렇게 전격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협상 재개는 탈레반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8일에 이제 당분간은 아프간과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미국 특사도 일부러 지금 소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협상을 재개하려면 탈레반의 중대한 약속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미군을 완전히 철수할지 결정을 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만약에 협상 조건이 미국민을 보호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고 그 아프간에도 적절하지 않는다면 어떤 협상에도 또다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탈레반이라고 하는 게 네. 하나의 어떤 중심축이 있는 그런 네. 세력인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 부족이 그냥 모인 걸 탈레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탈레반 정권이 수립이 됐을 정도로 이렇게 뭔가 모여있는 확실한 조직인 건 확실하고요. 네. 이번에도 그 누구랑 했냐면 탈레반의 2인자와 미국이 평화협상을 진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레반을 대표하는 그런 조직 체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 더 거꾸로 생각하면 네. 탈레반이 정권을 잡는 것은 굉장히 좀 불안하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네네. 최악은 아무도 지배를 못해서 정권을 아무도 잡지 못해서 네. 다시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게 제일 네네. 끔찍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서로 왜냐면, 죽고 죽이고 내전도 네. 벌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봤기 네.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정말 민간인들만 다 계속 사상자가 발생하는 이런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지난해 아프간에서 3,800명 정도의 민간인이 내전과 테러로 사망을 했어요. 여기서 사망자 4명 중에 1명꼴이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아프간에서는 65건 이상의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2천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을 했는데요. 2001년에 아프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왜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희생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아이러니가 반복이 되면서 굉장히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 이달 말에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데요. 아프간 정부의 가니 대통령이 평화협상이라든가 민간인 희생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재선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만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이런 점을 많이 지적하긴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어찌됐든 평화협상 초안에 합의를 했다가 다시 네. 깨진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제 이런 건데 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가장 이 지금 아프간에서 발을 빼겠다고 하는 것은 네. 28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더 이상 이제 너무 힘들다. 네. 이제는 우리가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전비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들어갔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을 하면서 뭐 쓸데없는 전쟁들, 뭐 돈을 낭비하는 전쟁 이런 얘기를 아프간 전쟁을 콕 집어서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국가적인 전략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만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세계 전략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중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일 때문, 석유 때문이었죠. 네. 근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 말기 때부터 중동 문제에 대한 개입을 줄이면서 아시아로 균형추를 옮긴다는 미국의 전략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시아 회귀 전략이라고 그렇습니다. 보통 얘기하죠. 예, 그래서 지금 그랬는데 무역 전쟁을 실제로 벌이면서 중국하고 지금 갈등을 빚으면서 중국을 패권 도전국으로 인식하면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이게 바뀐 전략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이런 쪽으로 축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셰일 혁명이 2016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독립으로 중동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을 주무대로 그동안 패권 경쟁을 러시아랑 벌여왔는데 러시아가 힘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이제 중동을 벌이고 아시아로 균형추를 옮기는 전략을 바꾸는데도 큰 영향을 줬고요. 지금 시리아 철군은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네. 근데 지금 얘기가 뭐 지금 약간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아프간에 이어서 이제 예멘에서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후티 반군하고 미국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문제가 전혀 해결되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이어서 아프간에 이어서 예멘에서도 서둘러 미국이 발을 빼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우위 전략을 가지고 있다가 네.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 그러니까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 더 이상 석유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중동에 이렇게 정세에 개입하고 수많은 피를 흘리고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없다. 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이제 거죠. 중국을 견제하는 게 더 중요한 네, 시대가 그렇습니다. 돼버렸다. 이제 이런 건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러시아나 네. 중국 이런 데하고 다 접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란하고도 붙어 있고. 지정학적 요충지라고 우리가 말하는 곳 중에 한 곳이죠. 이곳이요. 그러니까 원유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라고 그렇습니다. 했던 곳인데 이걸 지금 미국이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굳이 전략적인 측면으로만 그렇습니다. 본다면. 네, 굳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기를 이제는 뭐 더 이상 중시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전비가 너무 들어가니까 빨리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지정학적인 위치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분쟁이 계속되는 이유 어떤 각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을 잇는 실크로드의 핵심 통로고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서로 나가려고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에는 영국과 러시아가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했었죠. 그리고 결국 1919년에 독립을 했는데 부족한 갈등이 이어지다가 79년에 소련의 침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소련도 여기서 철군을 못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었죠. 그래서 미국이 네. 그 소련하고 대소련 항쟁을 하기 위한 네. 세력들한테 계속 무기를 제공했는데 자금도 지원하고요. 그게 나중에 테러 세력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게 탈레반으로 진화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탈레반을 하잖아요. 지원을 했었죠. 오히려 무너뜨리라고 지원을 했었는데 탈레반이 나중에 미국하고 전쟁을 벌일 때 바로 미국이 지원한 그 무기를 미군에 또 사용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원했던 탈레반한테 네. 다시 당했다가 네. 그 탈레반하고 전쟁을 하고 이제 지금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발을 빨리 빼고 싶어 하는 거지 평화협정을 정말 아프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하고 싶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탈레반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간의 평화가 과연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우려가 점점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평화협정 맺는 거 어느 정도 가능성 있게 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큰 지금 갑자기 또 결렬됐고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랬다가도 지금 북한하고도 회담을 확 결렬을 했었는데 다시 우리는 좋은 관계다, 좋은 친구다라고 하면서 회담을 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미국의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자신의 대선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아프간하고 또다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국제사회는 약간 비판적인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멘도 지금 예멘 사태에도 미국이 개입하는데 네.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프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네. 남은 곳은 북한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좀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에서 지금 어떤 전략을 펼칠지 대선이란 게 참 많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로 인해서 네. 많은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잇는 그런 일은 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